LA 한인타운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분주하게 시작됩니다. 윌셔대로를 따라 늘어선 한글 간판들 사이로 출근길 사람들이 바삐 걸어가죠.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건물 한 켠에 자리 잡은 고향집이라는 작은 김치찌개 식당에서는 벌써부터 구수한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70대 중반의 박노인이 앞치마를 두르고 오늘도 새벽부터 준비에 한창이에요.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에는 3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박노인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하고 빨라서 두부를 썰고 김치를 볶는 모든 동작이 하나의 리듬처럼 자연스럽죠. 어서 오세요. 첫 손님이 들어서자 박노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단골 손님인 김 사장님이네요. 오늘도 김치찌개 하나죠? 맞습니다. 아침부터 속이 좀 쓰려서요. 김 사장님이 자리에 앉으며 말씀드리자 박노인은 이미 준비해둔 밑반찬들을 하나씩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식당 안은 금세 단골들로 북적거려요. 근처 은행에서 일하는 이 대리님, 세탁소를 운영하는 최 아저씨, 미용실 원장님까지 모두들 박노인과 인사를 나누며 따뜻한 아침을 시작하죠. 할아버지, 손자 녀석은 잘 지내나요? 이 대리님이 물어봅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용돈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박노인이 웃으며 대답하자 모두들 웃음을 터뜨립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박노인은 잠시 숨을 고르며 계산대 앞에 앉아 손자에게 보낼 용돈을 세어봅니다. 20달러 지폐 몇 장을 정성스럽게 정리하면서 멀리 떨어진 손자의 얼굴을 떠올리며 흐뭇한 미소를 짓죠. 그런데 문득 창밖을 보니 가게 앞에 낯선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어요. 3명의 백인 남성들이 식당 앞을 오가며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계속해서 식당 안을 훑고 있어서 박노인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끼죠.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텐데 오늘은 뭔가 다른 느낌이에요. 그들 중 한 명이 식당 문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가 다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며 박노인은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꽉 쥐게 됩니다. 오후 2시쯤 되어서야 그들이 사라졌지만 박노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묘한 불안감이 남아 있어요. 30여 년간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하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겪어봤지만 오늘 같은 느낌은 처음입니다. 다음 날 오후 박노인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립니다. 어제 밖에서 서성이던 3명의 백인 남성들이 들어서죠. 맨 앞에 사내는 키가 크고 문신이 가득한 팔을 드러낸 채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잭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잭이 가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친근하지 않죠. 우리는 이 동네 사업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르신의 가게도 우리가 보호해드려야겠습니다. 박노인은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경계심을 드러냅니다. 보호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이 좋은 자리에서 장사하시는데 안전이 걱정되지 않으세요? 그가 일부러 젓가락통을 건드려 떨어뜨리자 젓가락들이 바닥에 흩어집니다. 박노인의 얼굴이 굳어지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화내지 마세요, 할아버지. 잭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계산대에 팔꿈치를 기댑니다. 우리가 이 동네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매주 200달러만 내시면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요. 다른 부하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만지작거리며 추임새를 넣어요. 정말 좋은 가족이시네요. 다치면 안 되는데 말이죠. 박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저는 그런 돈 낼 이유가 없어요. 나가주세요. 하지만 잭은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서
박노인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죠. 할아버지, 이 동네는 이제 우리 땅이에요. 아시아인들이 너무 많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질서를 잡아줘야 해요. 그 순간 식당 문이 열리고 단골 손님인 김 사장님이 들어옵니다.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한 김 사장님이 멈칫하자 잭이 그를 노려봅니다. 손님이시네요? 죄송합니다. 사장님과 중요한 얘기 중이에요. 김 사장님은 박노인의 표정을 보고 상황을 파악한 뒤 조용히 뒤로 물러나죠. 잭이 테이블 위에 반찬 그릇을 일부러 밀어서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김치와 무침이 바닥에 흩어지고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져요. 아, 실수했네요. 잭이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으로 말하죠.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호해드리지 않으면 말이에요. 박노인은 주먹을 떨며 말합니다. 당장 나가세요. 경찰을 부르겠어요. 잭이 크게 웃으며 부하들에게 손짓해요. 할아버지,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일주일 후에 다시 올 테니까 현명한 선택하세요. 이 동네 다른 가게들은 이미 우리와 계약했거든요. 같은 시각 식당 맞은편 아파트 2층에서 강태민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30살의 강태민은 며칠 전 이곳으로 이사를 왔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한 강태민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집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잭과 그의 부하들이 약속한 대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거칠어진 모습이에요. 박노인이 점심 준비를 하고 있던 오후 1시경 식당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죠. 할아버지, 생각은 다 해보셨나요? 잭이 이번에는 아예 협박조로 말합니다. 박노인이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대답해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돈은 낼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남의 돈을 뜯어가려 하시는 거예요? 잭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그러게요, 정당한 사업이라. 그가 부하들에게 눈짓하자 이들이 식당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와서 테이블과 의자들을 거칠게 밀어내기 시작해요. 이 더러운 냄새 나는 음식 파는 게 정당한 사업이에요? 이 동네에서 아시아인들이 너무 설쳐서 미국인들이 살 곳이 없어졌다고요. 한 명의 부하가 박노인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어붙입니다. 70대 노인인 박노인이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히자 잭이 냉소적으로 웃어요. 할아버지, 나이 드신 분이 고집이 너무 세네요. 우리가 친절하게 말할 때 들으시지. 다른 부하가 주방으로 들어가서 냄비와 그릇들을 바닥에 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가 담긴 커다란 냄비가 바닥에 엎어지면서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어요. 박노인이 그만하세요. 라고 외치며 막으려 하자 잭이 박노인의 어깨를 붙잡고 벽에 세게 밀어붙입니다. 아시아인들은 모두 이 동네에서 사라져야 해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 일자리가 없어졌거든요. 잭이 박노인의 멱살을 잡으며 위협적으로 말하죠. 박노인의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해요. 바로 그 순간 식당 문이 조용히 열립니다. 강태민이 들어서죠. 키 180cm 정도의 단단한 체격에 차분하지만 예리한 눈빛을 한 남자예요. 실례합니다. 잭이 강태민을 돌아보며 짜증스럽게 말해요. 지금 영업 안 해요. 나가세요. 하지만 강태민은 한 걸음 더 들어서며 조용히 대답합니다. 할아버지가 다치신 것 같은데 괜찮으신지 확인하려고요. 뭐? 잭이 박노인을 놓아주며 강태민 쪽으로 다가섭니다. 당신이 누군데 참견해요? 강태민은 박노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죠. 할아버지께 사과하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잭이 비웃으며 부하들에게 손짓해요. 이 자식이 영웅놀이 하려나 보네. 혼내줘.
첫 번째 부하가 강태민에게 주먹을 휘두르지만 강태민은 순식간에 그의 손목을 잡고 관절을 비틀어 제압합니다. 부하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지죠. 두 번째 부하가 뒤에서 강태민을 붙잡으려 하지만 강태민은 뒤돌지도 않고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가격해요. 정확하고 빠른 움직임의 두 번째 부하도 숨을 못 쉬며 주저앉습니다. 이 모든 일이 불과 10초도 안 되어 벌어진 일이에요. 잭이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서며 외쳐요. 당신 누구예요? 감히 우리를. 하지만 강태민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하자 말이 막혀버립니다. 다시는 이 할아버지께 해를 끼치지 마세요. 경고는 한 번뿐입니다. 잭이 쓰러진 부하들을 일으켜 세우며 식당을 나서면서 독을 품은 목소리로 말해요. 이 일은 이걸로 끝이 아니야. 기억해둬. 강태민이 잭 일당을 쫓아낸 후 식당 안은 어수선한 정적에 쌓입니다. 바닥에 흩어진 그릇 조각과 엎어진 김치찌개, 어지럽혀진 테이블과 의자들이 방금 전 벌어진 일의 생생한 증거가 되어 있어요. 박노인이 벽에 기대선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입가의 피를 손등으로 닦아냅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강태민이 박노인에게 다가가며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박노인은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당신은 누구시죠? 강태민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단순하게 답변합니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박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해요.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굴욕을 당한 것은 처음이거든요. 30년 넘게 이 자리에서 성실하게 장사를 해왔는데 왜 이런 일이.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하죠. 강태민이 조용히 바닥에 흩어진 그릇 조각들을 줍기 시작합니다. 일단 정리부터 하죠.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박노인도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강태민과 함께 어지러워진 식당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각자의 역할을 해내며 서서히 식당의 모습을 되찾아갑니다. 정리를 마친 후 박노인이 강태민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름이라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강태민입니다. 저는 박영수라고 해요. 태민 씨는 무슨 일을 하시나요? 그렇게 싸울 줄 아시는 걸 보니. 박노인의 질문에 강태민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져요. 예전에 군인이었습니다. 강태민이 짧게 답하자 박노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용감하게 도와주셨구나. 우리나라 군인이셨어요? 네, 특수부대에 있었습니다. 강태민의 대답이 점점 간결해지는 것을 느낀 박노인이 더 이상 캐묻지 않아요. 하지만 강태민의 마음속에서는 억눌러왔던 기억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메마른 땅, 귀를 찢는 폭발음, 그리고 자신의 품에서 숨을 거둔 동료 민준의 모습이 선명하게 되살아나죠. 민간인 가족을 구출하는 작전에서 자신의 판단 실수로 민준이 목숨을 잃었던 그 순간이 여전히 가슴 깊은 곳에서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 있어요. 태민 씨, 혹시 마음에 무거운 것이 있으시나요? 박노인의 따뜻한 목소리가 강태민의 회상을 깨뜨립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노인의 지혜로운 눈빛이 강태민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요. 별것 아닙니다. 강태민이 고개를 돌리며 답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어요. 박노인이 찬장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줍니다. 20살 남짓한 젊은 남자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에요. 제 손자 민호입니다. 이라크에서 군복무 중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벌써 5년이 지났는데 박노인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해요. 강태민이 사진을 보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집니다. 사진 속 청년의 모습에서 자신이 잃은 동료들의 모습이 겹쳐 보이거든요. 할아버지, 태민 씨를 보니까 민호가 생각나네요. 나이도 비슷하고 뭔가 마음에 무거운 것을 안고 사는 것도 똑같아 보여서 박노인이 사진을 다시 찬장에 넣으며 씁쓸하게 웃어요. 그 순간 강태민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울리는 것을 느낍니다. 할아버지를 잃고 혼자가 된 자신과 손자를 잃고 홀로 남은 박노인이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시내 외곽의 허름한 창고에서 잭이 부하들과 함께 복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한 굴욕이 그의 자존심을 짓밟았거든요. 그 아시아 새끼가 누군지 알아봤어? 잭이 이를 갈며 묻자 부하 중 하나가 대답해요.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며칠 전에 그 근처 아파트에 이사 온 놈 같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혼내줘야 해. 잭이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분노를 표출합니다. 저 더러운 한인타운 전체를 쓸어버릴 거야. 아시아인들이 이 동네에 너무 많아졌어. 우리 땅에서 우리가 설 자리가 없다고. 그의 눈빛에는 광기에 가까운 증오가 담겨 있어요. 다른 부하가 지도를 펼쳐놓으며 제안합니다. 한인타운 전체에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놈도 모든 곳을 다 지킬 수는 없을 테니까요. 잭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여요. 좋은 생각이야. 여러 가게를 동시에 털고 그 노인네 가게는 마지막에 완전히 박살내는 거지. 그들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한인타운의 주요 상점들인 슈퍼마켓, 노래방, 미용실, 그리고 박노인의 식당까지 모두 표적으로 삼아서 같은 시간에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엔 15명을 동원할 거야. 그러면 그 영웅놀이 하는 놈도 어쩔 수 없을 테니까. 한편 강태민은 박노인의 집 근처 카페에서 박노인과 함께 늦은 저녁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노인이 준비해준 김밥을 먹으며 둘은 서로의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기 시작해요. 태민 씨는 가족이 있으세요? 박노인의 질문에 강태민이 잠시 멈칫합니다.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제가 군 복무 중일 때 돌아가셨어요. 강태민의 목소리에 후회와 그리움이 묻어 있어요. 마지막에 제대로 효도도 못 드리고. 박노인이 강태민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해 줍니다. 할아버지께서 손자가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실수를 했어요. 강태민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민간인을 구출하는 작전에서 제 판단 때문에 동료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죠. 박노인이 강태민의 손을 덥석 잡습니다. 그건 태민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전쟁터에서는 누구나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요. 다음 날 오전 강태민이 경찰서를 찾아갑니다. 어제 일을 신고하려는 거예요. 하지만 담당 경찰관의 반응은 시큰둥해요. 증거가 부족합니다. 목격자도 피해자 할아버지뿐이고 CCTV도 없고 게다가 그들이 실제로 돈을 받아간 것도 아니지 않나요? 그럼 또 오기를 기다리라는 말씀이세요? 강태민이 답답해하며 묻자 경찰관이 어깨를 으쓱합니다. 현행범이 아닌 이상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다음에 또 나타나면 즉시 신고하세요. 강태민은 법의 한계를 절감하며 경찰서를 나서죠. 그날 오후 강태민은 한인타운 전체를 돌아다니며 다른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가게 주인들이 비슷한 협박을 받았다고 하네요. 우리도 무서워서 돈을 주고 있어요. 슈퍼마켓 사장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더라고요. 강태민은 상황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박노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인타운 전체를 위협하는 조직적인 범죄라는 거예요. 그는 혼자서라도 이 상황을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하며 밤늦게까지 대응 방안을 고민합니다. 사흘 후 금요일 오후 3시 재개 계획이 실행에 옮겨집니다. 한인타운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이 시작되죠. 위셔대로 북쪽 끝의 한인 슈퍼마켓에서는 5명의 무리가 들이닥쳐 진열대를 뒤엎고 계산대를 부수기 시작해요. 같은 시각 남쪽의 노래방에서도 3명이 기물을 파손하며 손님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강태민이 첫 번째 신고를 받고 슈퍼마켓으로 달려갔을 때 이미 가게 안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어요. 상품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고 사장님 부부가 구석에서 떨고 있는 상황이죠. 강태민이 재빠르게 범인들을 제압하려 하지만 이번에는 상대가 너무 많습니다. 태민 씨, 미용실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박노인이 숨을 헐떡이며 전화를 걸어 알려줍니다. 강태민은 슈퍼마켓의 상황을 겨우 마무리하고 미용실로 향하지만 이미 범인들은 사라진 후에요. 미용실 원장님이 울먹이며 말해요. 거울을 다 깨뜨리고 갔어요. 이제 어떻게 장사를 하죠? 강태민이 3번째 신고를 받고 노래방으로 향하는 동안 잭은 자신의 부하 6명과 함께 박노인의 식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박살내버릴 작정이에요. 저 늙은이가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을지 보자고. 잭이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오후 4시 30분 박노인이 혼자서 식당 정리를 하고 있을 때 잭 일당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대화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할아버지, 마지막 기회예요. 잭이 말하자마자 부하들이 식당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서 테이블과 의자를 마구 집어던지기 시작해요. 박노인이 그만해요. 라고 외치며 막으려 하지만 힘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죠. 한 명이 박노인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다른 이는 주방으로 들어가 냄비와 접시들을 모두 바닥에 내던집니다. 30년간 정성스럽게 가꿔온 식당이 순식간에 폐허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 더러운 아시아 음식 냄새가 이 동네를 망치고 있어. 잭이 소리치며 박노인을 벽에 밀어붙입니다. 박노인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면서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려요. 당신들이 왜 이렇게... 박노인이 힘없이 중얼거리자 잭이 더욱 거칠게 박노인의 옷깃을 잡습니다. 왜냐고요? 당신들 때문에 진짜 미국인들이 살 곳이 없어졌으니까요. 잭의 주먹이 박노인의 얼굴을 향해 날아갑니다. 70대 노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강한 충격이에요. 박노인이 바닥에 쓰러지면서 의식을 잃어버리죠. 그 순간 강태민이 식당으로 뛰어들어옵니다. 바닥에 쓰러진 박노인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져요. 할아버지, 강태민이 박노인에게 달려가자 잭이 냉소적으로 웃습니다. 영웅님이 오셨네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박노인이 병원으로 실려가는 동안 강태민은 주먹을 꽉 쥔 채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어요. 의사가 나와서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나이가 많으셔서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자 강태민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병원 복도에서 강태민은 자신의 무력함을 절감합니다. 동시에 여러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혼자서는 막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깨닫게 되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박노인이 자신에게 잃어버린 할아버지의 모습을 되찾아 주었듯이 이제는 자신이 박노인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박노인이 병원에 입원한 지 이틀이 지난 일요일 저녁 강태민은 한인타운 전체를 조용히 정찰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잭 일당의 아지트 위치를 파악했거든요.
시내 외곽의 폐공장 지대에 있는 낡은 창고가 그들의 본거지였어요. 강태민은 특수부대 시절의 훈련을 떠올리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정면 공격보다는 은밀하게 접근해서 하나씩 제압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밤 11시쯤 창고 주변은 고요했지만 안쪽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어요. 강태민이 창고 뒤편으로 돌아가서 환기구를 통해 내부를 살펴보니 약 12명 정도가 모여서 술을 마시며 떠들고 있습니다. 내일 한인타운 축제 때 완전히 끝장내자고. 제게 목소리가 들려와요. 축제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더 큰 공포를 줄 수 있을 거야. 몇 군데 불이라도 내면 아시아인들이 모두 도망칠 테니까. 강태민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이들이 단순한 갈취를 넘어서 방화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강태민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창고 뒤편의 전기 배전반을 찾아서 조작하자 창고 안에 불이 꺼져요. 뭐야? 정전이야? 당황한 목소리들이 들려오면서 어둠 속에서 부산스러운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강태민이 뒷문을 통해 조용히 침입합니다. 어둠에 익숙해진 그의 눈에는 창고 내부가 선명하게 보이지만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당황한 갱단원들은 허둥대고 있어요. 강태민은 가장 바깥쪽에 있던 한 명을 조용히 제압한 후 벽을 따라 이동하면서 두 번째 목표에게 접근합니다. 누구야? 한 명이 강태민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소리치지만 이미 늦었어요. 강태민의 정확한 타격에 그도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창고 안이 혼란에 빠지자 잭이 큰 소리로 지시해요. 휴대폰 불 켜. 뭔가 이상해. 휴대폰 불빛들이 창고 안을 비추기 시작하면서 강태민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저놈이야. 잭이 소리치자 남은 갱단원들이 일제히 강태민에게 달려들어요. 하지만 좁은 공간에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공격하기는 어렵죠. 강태민은 창고 안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하나씩 상대합니다. 철제 기둥을 방패 삼아 공격을 피하고 쌓여있는 상자들을 발판으로 삼아 높은 곳에서 내려치기도 해요. 특수부대에서 배운 CQC 기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이 자식이 혼자서 우리를 다. 한 명이 중얼거리다가 강태민의 발차기에 벽에 부딪혀 쓰러져요. 점점 숫자가 줄어들면서 잭의 얼굴에도 초조함이 번집니다. 모두 한꺼번에 덤벼. 하지만 오히려 무질서한 공격이 서로를 방해하면서 강태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죠. 마침내 잭과 강태민만 남게 됩니다. 잭이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들며 위협적으로 말해요. 끝까지 가보자고, 아시아노마. 강태민은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박할아버지께 한 일에 대해 책임져야죠. 둘 사이에 최종 격투가 시작됩니다. 잭이 칼을 휘두르며 공격하지만 강태민은 침착하게 거리를 조절하면서 기회를 노려요. 특수부대에서 배운 무기 대응 훈련이 몸에 배어 있거든요. 잭의 칼질을 피한 강태민이 순간적으로 그의 손목을 잡고 비틀자 칼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이제 끝이에요. 강태민이 잭을 바닥에 제압하며 말하죠. 잭이 마지막까지 저항하려 하지만 이미 승부는 결정났어요. 강태민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한 후 의식을 잃은 갱단원들을 차례로 결박해둡니다. 경찰이 도착해서 잭과 그의 부하들을 모두 체포한 후 강태민은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5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박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강태민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노인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집니다. 태민아, 무사하구나. 박노인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자 강태민이 급히 말려요. 할아버지, 아직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괜찮다. 내가 무사한 게 더 중요하지.
박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요. 며칠 전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 순간에 본 강태민의 절망적인 표정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강태민이 박노인 곁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박노인이 강태민의 손을 꽉 잡으며 고마움을 표현해요. 정말 고맙다, 태민아. 내가 아니었다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닷새 후 박노인이 태어나던 날 한인타운 주민들이 모두 모여서 작은 환영식을 열어주었어요. 슈퍼마켓 사장님, 미용실 원장님, 노래방 사장님까지 모두 참석해서 박노인의 회복을 축하하고 강태민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태민 씨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장사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강태민은 여전히 겸손한 태도를 보여요. 제가 특별한 걸 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의 말에 박노인이 웃으며 말해요. 이 친구가 원래 이래요. 영웅 소리 듣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박노인의 식당도 일주일 만에 다시 문을 열게 됩니다. 한인타운 상인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부서진 것들을 고쳐주고 새로운 테이블과 의자들도 마련해 주었어요. 개업 첫날부터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성황을 이뤘죠. 모두들 박노인을 응원하고 싶어 했거든요. 강태민은 자연스럽게 박노인의 식당에서 일을 도우며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재료 준비를 돕고 점심시간에는 서빙을 하며 저녁에는 박노인과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해요. 처음에는 서투르던 음식 준비도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태민아, 내가 있으니까 식당이 활기가 넘친다. 박노인이 어느 날 저녁 강태민에게 말해요. 저도 할아버지와 함께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집니다. 강태민의 대답에 박노인이 흐뭇하게 웃습니다. 둘 다 서로에게서 잃어버린 가족의 따뜻함을 되찾고 있었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 단골 손님들로 가득한 식당에서 박노인과 강태민이 함께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김치는 이 정도로 볶으면 되나요? 조금 더 볶아야 해. 김치의 신맛이 다 날아가야 진짜 맛이 나거든. 박노인이 친손자를 가르치듯 자상하게 설명해줘요. 그 순간 식당 문이 열리고 젊은 부부가 아이와 함께 들어옵니다. 할아버지, 김치찌개 3개 주세요.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강태민이 밝은 목소리로 대답하자 박노인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어요. 이제 강태민도 완전히 식당의 일원이 된 것 같아서 기뻐요. 저녁 시간이 되어 마지막 손님들이 떠난 후 박노인과 강태민이 함께 테이블을 정리하며 대화를 나눕니다. 태민아, 너한테는 이 식당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다. 박노인의 질문에 강태민이 잠시 생각한 후 답해요. 집 같은 느낌이에요. 오랫동안 찾지 못했던 진짜 집 말이에요. 밤늦은 시간, 둘이 나란히 앉아서 따뜻한 김치찌개를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창밖으로는 한인타운의 네온 사인들이 평화롭게 빛나고 있어요. 박노인이 강태민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습니다. 우리 둘 다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구나. 강태민도 따뜻한 미소로 답해요. 네, 할아버지. 정말 좋은 시작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한인타운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두 사람의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졌습니다. 상처받은 마음들이 서로를 치유하며 진정한 유대감을 쌓아가는 따뜻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어요.